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6일 수요일 오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미국과 한국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이 불안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현 대통령이 이란과의 추가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는 다소 약화된 모습입니다. 트럼프 현 대통령은 유가 안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나토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배정하기로 하면서 유럽의 재무장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파월 연준 의장은 9월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시장은 9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을 87에서 90%로 높게 보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현 대통령의 관세가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이 보이고 있고요. 4월 관세 부과로 중국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한 것이 8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아직 관세로 늘어난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고용시장은 둔화 신호가 보이고요. M2 통화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풀리는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볼까요? S&P 500은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장중 등락을 거듭했고요.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밸류에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5,950라인 지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나스닥은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 경신에 힘입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비이성적인 과매수 상태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섹터들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과 AI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주요 기술 기업들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엔비디아, 마이크론, AMD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리치 섹터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 섹터는 트럼프 현 대통령의 은행 규제 완화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고 스트리트웨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154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AI 다음 성장 동력으로 로보틱스를 제시하며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마감 후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발표하며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AMD는 6.83% 상승하며 강력 매수 추천과 함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교통법규 위반 조사와 유럽 시장 점유율 감소라는 악재로 하락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와 기술주 중심의 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S&P 500의 밸류에이션 과열과 나스닥의 과매수 경고 등 단기 조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중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산업의 구조적 성장, 트럼프 현 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코스피는 3,110포인트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이틀간 저점 대비 140포인트 상승 후 매도 물량이 출회되었고요. 3,10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하며 매물 소화 중입니다. 4월 저점 대비 36% 상승하며 나스닥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론상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 마감했고요. 예탁금이 66조 원에 달하고 있어서 70조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저점 대비 최소 30에서 40%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순매도를 보였지만 외국인은 한국 시장 전체를 매도하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은 탈고 전기전자, 자동차 등 지수 영향이 큰 주도주를 매수하며 선수 교체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슈로는 상법 개정안의 다음 달 4일 이전 처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MSCI 선진국 시장 편입은 실패했지만 내년 관세 대상국 지정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6만 원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외국인이 이틀 동안 80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후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현대차 그룹주는 순환매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K뷰티 관련주는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휴전 효과가 이미 반영돼서 새로운 재료를 기다리는 관망 심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스토리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중기적으로는 상법 개정, 밸류업 정책, 2분기 어닝 시즌 기대감 등으로 한국 시장의 저평가 해소 및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은 10만 7천 달러까지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고요. 트럼프 현 대통령의 이란 이스라엘 휴전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량인 M2와 비트코인 시세를 비교한 결과 M2가 비트코인 시세에 선행하는 경향이 나타나 M2 증가에 따라 비트코인 시세가 분술될 관련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중인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예상됩니다.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규제 환경 개선 기대감, AI 산업과의 연관성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투자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전략을 종합해보면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AMD 같은 AI와 반도체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전기전자, 자동차 같은 전차 군단과 KBT 관련주, 그리고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매수 시 미리 손절 라인을 설정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섹터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은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